네, 우리 지역의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경만 국회의원을 만나서 광주 지역의 경제 분야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말 전해주시죠.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CNB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과 경제 지킴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입니다. 날씨가 어려운 만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자율주행차 소부장 단지 선정부터 예산 확보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전에 제 출판 기념회 강기정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광주의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의 1등 공신은 김경만 의원이다 치켜 세웠는데요. 어쨌든 광주가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돼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와 또 광주의 경제계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그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그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관련 인력 양성이라든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 세수가 결손이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이유로 해서 광주의 특화단지 지정은 해놓고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오죽하면 제가 기재부 장관한테 얘를 낳았으면은 얘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얘가 성장하고 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기재부 장관이 웃으시면서 네. 얘를 낳았으니 잘 키울 수 있도록 네. 예산을 충분히 담아낼 겁니다. 저는 부디 기재부 장관의 말씀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국회 예결소위에서 네. 의원님이 질의하신 걸 보니 광주 서구의 어린이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유일하게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 문화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문체부에서 전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다 통과가 됐는데 네.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걸 좀 못 해주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광주를 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지정을 했느냐? 해당 부처에서도 분명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렵더라도 내년에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설계비 15억만큼 반드시 반영해서 네. 정말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부분을 좀 절박하게 이야기를 했죠. 네, 또 내년이면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가 정식 네.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운영 예산을 대폭 줄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립 트라우마 센터, 이 국가가 운영하는 치유센터란 말이죠. 네. 5.18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 희생자들 또 여러 유족들 이런 부분을 정신적으로 좀 치유함으로 해서 광주를 좀 보듬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네. 이게 국립센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운영비가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 운영비를 광주시에 있다고 그래서 광주시와 정부가 5대5로 매칭으로 이렇게 조성해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시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지 왜 국립 트라우마 센터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그 이용객의 50%가 광주 이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당초 계획대로 행안부에서 19억 얼마를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싹둑 잘라가지고 50%는 광주시에서 부담해라. 그러나도 여러 가지 세수 결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재정이나 지방교육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21조를 지금 지방에다 폭탄을 안겼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대고 또 이 국립트라우마센터, 치유센터 이걸 만들어줬으면서 50% 운영비를 광주시가 부담해라. 이건 어불성설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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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유 위니아 사태로 지난해 8월부터 1,700명이 넘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25개 협력사 중 광주에만 137개 업체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래서 광주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섞인 목소리가 높은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광주 대유 유니아
그 계열사 노동조합 위원장분들 5분하고 간담회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과거의 한보 사태처럼 자칫 정부가 방치하다가는 국가적인 경제 위기로 들불처럼 번질 수가 있다.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전 부처가 나서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유니아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라는 게 협력사라든지 모기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네. 굉장히 그 1,700여 노동자에 대한 안타까운 입장을 오늘 아침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또 대우의 모기업이 여러 가지 골프장 청산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해소하겠다고 그러지만은 네. 실제로 로드맵이 정확하게 계열사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계열사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는 딱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는 첫 번째, 신속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광산구의 그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말 임금의 90%, 즉 일일 7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고용위기 지정이 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그 유급한 생계비를 2천만 원까지 저리로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신속하게 지정을 해서 노동자 어려운 생활 환경을 개선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야 되는데 협력사들이 계속적으로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긴급 생존 자금을 대우유니아에 좀 투입을 해서 여기에 납품하는 협력 중소기업들 정상적으로 납품함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라든지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1,700여 노동자 그리고 137개의 협력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가 좀 조속하게 해결돼서 강주경제가 안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제가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도 부르고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불러서 네. 그 후속 진행 사항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말 안타까운 눈물을 닦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15일 65명의 피해자를 남긴 광주 전세 사기범이 구속 송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단 광주뿐 아니라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 가해자가 잡힌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네. 문제는 여전히 그 피해자들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 유지 이런 거 그 지원법 이런 것들도 발의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지원 조건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96%가 신청을 했지만 전부 부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자 지원 요건 이 부분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미만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임대업자가 정말 고의적으로 내가 이걸 좀 피해를 야기해야 되겠다.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4가지 중에서 이 부분 빼고 3가지라도 충족시켜 주면은 피해자 요건을 만족하는 걸로 해서 선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또 좀 보완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좀 법에다 명시를 해서 저도 그 관련 예방 교육과 또 이런 피해자 요건을 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을 골자로 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고금리, 고환율, 또 고물가 등 내수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떠하는 대출로 소상공인 경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를 현 정부는 무능무대책 무책임 정권이다. 이 속에서 서민들의 생활은 그 고물가로 인해서 네. 정말 등골이 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난 분기 말 현재 그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1,043조고 1분기보다 거의 한 10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영업자 연체율이 1.15%로 계속되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역사랑 상품권
우리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도 또 제로로 올려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골목 상권이 살고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7천억을 행안위를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는 골목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 금융 대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제일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인데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예를 들어 강주은행이나 중앙은행에서 중앙금융권에서 법상 0.1%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0.04%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법에 있는 0.1%까지 지원을 해주라.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매출액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증을 해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대출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의 이런 메마른 자금난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고 좀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은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정부가 내년에 민간 상담실을 폐지를 하고 또 고용노동부가 직접 상담을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야, 이건 고용노동부가 좀 너무한 정책이다. 네. 이게 24년간 민간 센터에서 운영을 해왔고 그 연간 사실 비용도 12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19개 그 양성평등 센터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고용노동부가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8개 그 지회에서 추진을 한단 말이죠. 네. 이렇게 19군데서 센터 상담을 하다가 8개 지회로 축소하게 되면은 강원도에 있는 그 피해 상담을 좀 받고자 하는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와야 된답니다. 네. 그러면 이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19군데 센터에서 운영되는 이 인력은 전부 실업 상태로 만들 겁니까? 그래서 이건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또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 문제를 강력하게 좀 지적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센터에 근무하시는 센터장 분들이나 노동자 분들을 강주에도 계시더라고요. 네. 만나 뵀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좀 더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건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추운 만큼 경제가 한파고 그러한데 정말로 민생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현 정부에서 민생을 외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방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저 김경만 국회의원은 민생 경제를 챙기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강주 경제에 충분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 김경만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